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B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단원 3단원 문화 단원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을 끝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문화 변동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 118쪽입니다. 학습 목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의 중요한 단어,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인데요. 자, 이 문화 변동 부분은 별이 3개, 별 3개의 중요성을 가진 부분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사례를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으로 문화 변동, 문화 전파, 문화 접변,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배워야 하는 개념은 이것 말고도 발명, 발견, 내재적 변동, 외재적 변동 등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카세트로 음악을 듣고 다이얼 전화기로 통화하였습니다. 반면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음악도 듣고 통화도 합니다. 무엇이 문화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일까요? 교과서 118쪽입니다. 우리 대단원 3단원 문화단원을 선생님이랑 처음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속성 중에 문화의 변동성이 있었죠.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화가 변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할 건데요. 일단 118쪽에서 문화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굵은 글씨 보면 새로운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고 당연한 얘기니까 줄 치지 않고요. 그 아랫줄에 줄을 쳐볼게요.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자, 내재적 요인, 이거는 안에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외재적 요인, 이거는 밖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회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우리 사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지 않은 외부에서 온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변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고요. 이 발명과 발견이 지금 118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외재적 요인에는 문화 전파가 있는데 이거는 옆 페이지인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발명과 발견이 지금 118쪽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발명과 발견. 자, 발명은 없었던 문화 요소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 자, 전구나 자동차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발명할 수도 있지만 종교나 신화와 같은 관념적인 것도 우리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면 똑같이 발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관념적인 부분에서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발명이고요.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발견이라는 건 있었지만 우리가 있는 줄 몰랐던 거,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건데요. 불을 찾아내는 것, 혹은 바이러스를 알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발견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날개 부분에 여기 발명이라는 거,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1차 발명과 2차 발명 두 개로 다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전혀 없었던 문화 요소나 원리를 새로 만들면 1차 발명이라고 하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알려진 문화 요소에 변화를 가하거나 응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때는
2차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퀴가 없었는데 바퀴를 새로 발명한 것은 1차 발명이고 이 바퀴를 이용해서 수레라는 것을 만든 것은 2차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교과서 119쪽 보겠습니다. 발명과 발견이 반드시 문화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이 무시되거나 사회에 알려질 기회를 놓친다면 문화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혁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용했을 때 문화 변동이 오는 것입니다. 자, 119쪽에 중요한 것은 문화 전파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 전파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문화 전파라는 것은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었죠.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에 정착되는 현상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자, 문화 전파는 여기에서 다시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는 네모 박스를 쳐볼게요. 굵은 글씨인데요. 여기에 있는 직접 전파. 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문화가 전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 전파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세 가지 체크해야 됩니다. 문화 전파는 총 세 가지가 나와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죠. 자, 직접 전파는 직접적으로 전파된다라는 뜻인데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방법에는 교역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나 정복 같은 것을 통해서 두 문화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접촉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홍차 사진이 나와 있어요. 1610년경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중국의 홍차를 유럽에 전하고 영국에서는 홍차가 폭발적 인기를 끌어서 18세기 초에는 영국이 홍차의 최대 소비 국가가 되었다. 선생님도 영국 여행을 갔을 때 영국 기념품으로 홍차를 사왔는데 영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홍차를 마시고 정말 홍차랑 관련된 찻잔이나 주전자 아니면 수많은 차가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영국 사람들이 홍차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의 홍차를 전파받으면서 그 나라에 수용을 하면서 이 문화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영국을 상징하는 문화가 된 거죠. 영국이 이렇게 홍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를 가지게 된 계기에는 직접 전파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을 보면 간접 전파는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 접촉이 아닌 자,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예요. 인쇄물,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이다. 여기는 줄을 이렇게 사실 다 긋는 것보다는 네, 여기만 조금 더 중요하게 포인트 표시를 해두면 좋은데요. 인쇄물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요즘엔 특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한국 노래만, 케이팝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외국의 노래를 많이 듣고 혹은 외국의 영화를 많이 보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본다든지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미드, 영드, 일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드라마도 많이 봐요. 텔레비전에서도 케이블에서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우리 간접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발명이라고 나와서 내재적 요인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 다시 이해를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알려지면서 다른 사회에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것인데 그 예로 북아메리카의 체로키족이 문자를 발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자극 전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교과서에 수많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체로키족이 만든 체로키 문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체로키 문자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백인과 접촉하면서 영어에 착안해서 이 체로키 문자를 만들었대요. 자, 이때 백인 문화라는 자극을 통해서 새롭게 체로키 문자라는 문화 요소를 발명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체로키 문자는 그냥 자신들 내부에서, 체로키족 사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백인이랑 접촉하면서 백인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자극을 받고 그것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문화 전파의 한 종류인 자극 전파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사진 보면 여기는 간접 전파의 사례네요. 외국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 외국 사람들도 요즘 K-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방탄이 아주 유명하죠. 사실 방탄 말고도 그 전에도 그랬고요. 수많은 K-팝, 수많은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우리의 문화를 직접 가서 알리기도 했고요.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요즘에 특히 유튜브 통해서 이런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우리 간접 전파라고 하고요. 자, K-팝 말고도 한국 드라마도 인기가 해외에서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이란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몽 아니면 대장금 이렇게 외친대요. 자, 왜냐하면 이란에서 방영되었던 한국의 인기 드라마 제목이라서 자, 이런 것들의 시청률이 90%, 85%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한국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 많이 가지게 되었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란의 한국 드라마 때문에 나타난 문화 변동. 자,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한식, 한복, 한지, 한방의류, 현대미술, 한국의 현대미술, 도자기, 드라마, 시 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경제 교류도 증가했고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이렇게 이란 문화에 대한민국 드라마가 큰 영향을 줬죠. 이러한 문화 전파는 우리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간접 전파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간접 전파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0쪽입니다. 교과서 120쪽에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볼 건데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아주 쉬운 개념들이라서 빠르게 책을 읽고 줄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118, 119페이지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을 배웠는데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 발견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화가 변했다. 그러면 우리 내재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는 문화 전파,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할 경우 외재적 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중에서도 외재적 변동이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해서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과 결과를 우리 문화 접변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즉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안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 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할 때 우리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두 문화가 만나게 되는 이유는 전쟁, 교역, 선교, 대규모 이민 같은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 문화 접변을 다시 두 개로 구분할 거예요. 강제적 문화 접변과 그 다음 자발적인 문화 접변. 자, 여기도 단어의 뜻 그대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문화가 만날 때 한쪽의 힘이 좀 더 강한데 이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식민 지배를 하면서 강제력에 기반을 두어 자기 사회의 문화 요소를 다른 사회 문화 체계 속에 이식하는 것을 우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지중해 지역과 서부 유럽 정복,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는 거죠. 백인의 북아메리카 인디언 정복, 인디언이 살고 있는 곳에 유럽의 백인들이 무력으로 침입을 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그 지역에 이식했고요. 유럽의 아프리카 지배 같은 경우도 강제성을 띈 문화 접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일제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에 일본이 강제로 일본의 성을 따르거나 일본어를 쓰도록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 접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제적 문화 접변이겠죠. 자, 자발적 문화 접변은 자, 조금 책을 밑에 부분으로 옮겨서 다시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자발적인 문화 접변은 말 그대로 자발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고요.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두 나라가 스스로 원해서 상호 교류를 지속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자, 여기 포인트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포인트가 되겠죠. 스스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를 자기 사회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자발적 문화 접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20쪽 왼쪽에 여백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요 부분에 지금 이 칠판에 선생님이 써놓은 이 내용들을 필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는 것은 문화 요소 제공자, 문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강제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문화 이식하는 걸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고요. 강제성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식민 지배 같은 경우가 예였죠. 자, 자발적 문화 접변은 문화 요소 수용자의 필요,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하고 원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자, 라고 우리 왼쪽 부분에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자료 속으로 사례를 볼게요. 강제적 문화 접변. 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겪은 문화 변동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일본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휩쓴 민족 자교주의 조류에 밀려 한때 문화정치라고 내세우며 기만적인 동화 정책을 폈다. 여러분 요거 자세한 거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죠. 자,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폈던 본질은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 그들은 특히 식민지 교육 정책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왜곡하고 그들의 문화를 미화하는 한편 신사참배, 그 다음에 우리 어문 사용 금지, 일본어 사용 강요, 일본식 성명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 수법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악랄하였다. 자, 라고 해서 우리 식민지 시대를 겪은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접변 과정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문화를 제공한 일본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었습니다. 교과서 121쪽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딱 121쪽까지 할 건데요. 121쪽에서는 우리 120쪽에서 배웠던 문화 접변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이 내용이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접변에 따른 결과는 세 가지 나와요. 문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자, 네모를 쳐볼게요. 우리 문화 동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문화 공존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융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하고 사례도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 이거를 먼저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 앞에다가 선생님이 쓸 테니까 따라서 필기를 해주세요. 자, 문화 동화는 A와 우리 문화 A가 있는데요. 새로운 문화 B가 만났어요. 두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B만 남는 것, 이것을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두 문화가 만났을 때 한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B라는 하나의 문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줄을 쳐보면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문화는 B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고요. A의 정체성은 사라진 채 B가 그 지역의 문화 전체를 다 흡수하면은 우리 문화 동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예로 아메리카 인디언이 백인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하고요. 우리 지금 미국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미국 생각하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미국 백인 위주의 문화가 생각이 나죠.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땅은 인디언의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고 백인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인디언 문화와 유럽 백인 문화가 아메리카 땅에서 만났을 때 인디언 문화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 백인 문화가 이제 미국 문화를 지배하게 된 경우 우리 이런 사례를 문화 동화의 사례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 이민 온 유럽인이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미국 문화 속으로 흡수된 것. 자, 이런 식으로 두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문화만 남았을 때 문화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화 공존이라는 현상은 자, 여러분 문화 공존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와 B 두 개의 문화가 만났는데 A 플러스 B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결과적으로 A도 있고요. 공존한다 라고 써져 있죠. 단어도 이거 컴마 A 컴마 B B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두 문화 다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자신들 고유의 성질을 간직한 채 그 사회 내에서 두 개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의 중국인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 한국의 문화 속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서 중국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자, 두 가지 문화가 만났는데 한국 문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중국의 문화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도 그대로 있으면서 차이나타운 안에 또 중국인들의 중국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그냥 함께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예로는 미국의 지배를 받은 필리핀에서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 필리핀은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국가인데요. 원래 그 지역에서 쓰던 타갈로그어가 있었고요.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어가 들어왔는데 현재 필리핀은 영어랑 타갈로그어 두 개를 다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타갈로그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영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두 문화가 그대로 다 필리핀이라는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우리가 문화 공존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문화 공존은 자, 선생님이 또 오늘은 마우스로 써서 조금 힘든데 문화 공존은 여러분 문화 병존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 혹은 다른 기출문제 같은 거를 보면은 문화 공존이 아니라 뭐 문화 병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고 병존도 공존과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융합인데요. 문화융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 문화 요소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라서 이거 알파벳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면 A와 B라는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A도 B도 아닌 두 개의 성격이 섞여 있긴 했지만 또
새롭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C라는 문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융합은 우리 알파벳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예로 멕시코에서 토착 인디언의 전통과 에스파냐 정복자의 문화가 혼합되어서 메스티소 문화가 생겨난 것을 들 수 있다. 자, 이 메스티소 문화라는 거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문화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에스파냐 정복자들의 문화라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토착 문화와 새로운 정복자들의 문화가 혼합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문화융합의 예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서양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만났어요. 자, 기원전 4세기경 인도 간다라 지방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서양 문화가 이제 인도로 전파가 돼서 두 개의 문화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특한 미술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이 간다라 미술이 문화융합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인도의 미술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또 서양의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서 이식된 완벽한 서양의 문화라고 하기도 어려운 두 개가 뭔가 미묘하게 혼재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상인데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카락은 물결 모양의, 그 다음 머리카락이 긴 장발의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이목구비를 봤을 때도 서양 사람과 조금 더 비슷한, 일반적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불상이랑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대요. 자, 이런 게 문화융합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아프리카 흑인 음악과, 자, 미국에 지금 아프리카 쪽 흑인들과 그 다음에 유럽의 백인들이 같이 다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아프리카 흑인 음악과 또 유럽의 백인 음악이 만나서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여러분 재즈라는 장르 알죠?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이 탄생을 했대요. 이 재즈는 그냥 흑인 음악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백인 음악도 아니고 두 개가 혼합되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요. 그래서 재즈 같은 경우도 우리 문화융합의 사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121쪽 아래쪽에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자료 1, 2, 3 3개를 보면서 위에서 배운 문화 접변의 결과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호떡, 우리가 즐겨 먹는 호떡이죠. 이 호떡은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중국식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중국의 호떡은 한국식 호떡과는 많이 다른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호떡 안에 조청, 꿀, 흑설탕을 넣어서 만들었대요. 중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만나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탄생을 했죠. 이렇게 꿀과 조청이 들어간 이런 달콤하고 납작한 이러한 호떡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데 중국의 문화랑 우리 문화가 만나서 탄생한 것, 우리 이러한 경우에 문화 융합이라는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융합. 선생님은 한 글자로만 쓰지만 여러분은 문화융합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필기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캐나다에 있는 퀘벡주라는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캐나다는 미국 위에 있는 영어를 쓰는 나라죠. 근데 퀘벡주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퀘벡주라는 지역만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퀘벡주 안에 영어 문화와 프랑스어 문화가 만나서 두 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문화 공존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 문화 병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3번 아프리카의 얘기네요. 자, 아프리카는 서구 많은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서양 문물 전해졌고요. 그 중에 종교도 서양의 종교도 전해졌어요.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들 고유의 토속 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종교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자, 이 사례에서는 아프리카의
문화는 아프리카의 종교는 완전히 사라지고 서양 종교만 남게 된 거죠. 우리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이렇게 하나만 남게 된 경우 문화 동화의 사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문화, 동화 이렇게 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2번에 자료 1에서 3에 해당하는 문화접변 결과의 사례를 찾아서 추가로 발표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문화 동화의 경우에는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서 여러분이 보통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문화 융합과 문화 공존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선생님이 사례를 준비했으니까 여기 2번 아래에다가 이 내용들을 필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문화 융합의 경우 우리나라 절의 산신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산신각은 불교와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합쳐져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 요소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이 혼재된 오늘날의 결혼식을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결혼을 하는 결혼식 문화를 보면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같이 서양식으로 이제 혼례를 치르고요. 그 같은 결혼식장에서 바로 이동을 해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어른들한테 절을 올리는 패백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문화가 만나서 두 가지가 혼재된 새로운 스타일의 결혼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합니다. 자, 이 결혼식 문화의 경우 문화 공존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하는 서양식 결혼식과 한복을 입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우리가 이 양식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전통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의 예식장 안에서 드레스도 입고 하고요. 드레스를 바로 갈아입고 한복 입고 절도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결혼식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결혼식 안에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니까 이것은 문화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 공존이라고 하려면 전통식과 이 서양식의 드레스 결혼식이 아예 따로 있어야 우리가 문화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화 공존의 사례로는 우리나라 양복 입죠, 여러분. 그리고 한복도 있어요. 양복은 양복대로, 한복은 한복대로 공존하고 있고요. 양의학은 서양의학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동네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 혹은 대형 그런 병원들 있죠. 커다란 병원들을 우리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한 병원이라고 한다면 한의학은 한의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플 때 그냥 서양의학에 기반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뭐 침을 맞거나 아니면 한약을 지어 먹으면서 한의원에 가서 한의학에 기반한 치료를 받기도 해요. 우리나라 안에 서양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 한의학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문화 공존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사례가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써준 거는 조금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오늘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우리 한 번에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문화 변동이었고요.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었고 그 양상과 결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는 내재적 요인이 먼저 있었고요. 그 외에 외재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과 발견이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화가 변동되면 우리 내재적 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외재적 요인에는 다른 나라와 문화가 만나는 문화 전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직접 전파, 두 번째 간접 전파, 세 번째 자극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직접 전파는 교역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 간접 전파는 TV 아니면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자극 전파는 전파와 발명이 합쳐진 개념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고 그의 자극을 받아서 발명해내는 것,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례로 체로키 문자가 나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문화 전파,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면 우리 외재적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외재적 변동 중에서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접촉을 하면 우리 문화 접변이다 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문화 접변은 강제적인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이 있었죠. 문화가 강제적으로 접변한다라는 것은 정복이나 식민 지배와 같은 상황에서 한 나라가 힘으로 강제력으로 문화를 심어주는 것을 우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했고요. 자발적 문화 접변은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관계가 없이 두 문화가 교역하면서 상호 교류를 할 때 나타나면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접변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세 가지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문화 동화는 A 플러스 B는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아예 상실하고 B, 새로운 문화만 그 사회에 남게 되는 것이고요. 문화 공존은 문화 병존이라고도 하는데 A 플러스 B 두 문화가 만났을 때 A와 B가 그 사회에 두 개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둘 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문화 융합은 A 플러스 B는 C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서로 다른 A, B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기존의 문화 요소와 다른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을 때 우리 문화 융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개념이 여러 개이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문제 푸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문화 변동 파트를 끝내고 대단원 3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